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자, 보면 53번에 그죠? 식품감별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사는 많이 이용되는 검사 방법은 어떤 것이냐 되었을 때 과학적인 검사, 관능적 검사, 물리적 검사, 생화학적, 유학적 검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품 이제 이 감별법에는 이화학적인 검사와 이제 관능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장치라든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이화학적인 이 검사보다는 우리가 식품을 검수한다든가 식품을 감별할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외관의 관찰이라든가 오간에서 관찰하고 검사하는 그 관능적인 검사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화학적이라든가 생화학적인 또 뭐 과학적인 방법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 이화학적인 방법이 되겠고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죠. 특정의 어떤 그 검사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관능적인 검사는 우리 식품감별법에서 많이 이용되는 검사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식재료를 검수할 때 필요한 장부와 전표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식재료를 검수할 때는 일단은 그죠. 식단 작성한 후에는 구매 요구서, 구매 뭐 청구서나 요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매 요구서를 작성을 하고 창고나 뭐 냉동고의 재고량을 또 파악을 하고 발주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를 검수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발주서라든가 납품서 혹은 구매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4번에 1번이 되겠고요. 55번의 식품감별법 중에서 관능적인 검사, 오관으로서 보는 관능적인 검사 항목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외관, 색, 당도, 냄새, 정도, 당도, 비중, 중량, 외관, 색, 광택, 맛, 냄새, 그 다음에 외관, 비중, 맛, 색 이렇게 될 때 외관이나 뭐 색이라든가 냄새를 맡는 건 관능 검사에 해당되지만 당도를 체크한다든가 뭐 브릭스를 체크한다든가 이런 건 전부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 들어가게 되겠죠. 산도, 당도, 비중 이런 거죠. 뭐 이 정도인데 제가 어떤 말인지를 모르겠고 당도라든가 비중, 무게라든가 뭐 중량, 무게, 뭐 물에 뜨는 비중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그 유학적인 방법이 되겠고 외관을 본다든가 색을 본다든가 광택을 본다든가 맛이라든가 냄새를 보는 거는 이거는 관능 검사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서도 비중은 무게를 다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서도 중량을 단다든가 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55번에는 3번이 여기 해당이 되겠고 양질의 쌀 감별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쌀 아래 흰 골이 생긴 것 이건 오래된 것이죠. 그죠? 또 마른다든가 그 다음에 깨물어 봐서 식감이 단단한 것 투명도가 낮고 도정이 잘 된 것 쌀알이 부서지고 전체적으로 고른 것 그 다음에 수분 함유량이 10% 이하로 잘 마른 것 보통 수분 함유량이 15% 정도 됩니다. 10% 이하 되면은 아주 이제 가을 추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름 가까이쯤 되면은 수분 함유량이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죠. 맛이 없습니다. 깨물어 봐서 식감이 단단한 거 되겠죠. 쌀알이 흰골이 생긴 오래된 거고, 또 쌀액이 토사 섞지 않고 쌀알이 고르고 광택 있고 투명하고 경도가 높아야 되겠고, 깨물었을 때 단단하고 쌀알에 흰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품 감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해서 소고기 색은 밝은 분홍색을 띠는 것이 좋다. 근데 선홍색이 좋죠. 요거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밝은 이제 선홍색이 좋겠고 오징어는 몸통이 원통이며 흰색을 띈 것이 좋다 했는데 오징어는 붉은색이라든가 약간 초콜릿빛이 나는 것이 좋겠고 탄력성이 있어야 되겠고 미나리는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긴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우젓 중에서 맛이나 품질 면에서 최상인 것은 오젓이다 했는데 새우젓 중에 육젓 6월달에 나는 육젓이 최상이고 배추는 알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고 꽉 차야 되겠죠. 그리고 겉잎의 버팀이
적은 것이 좋다. 겉잎 버팀이 많아야지 속이 꽉 알이 차 배여가지고 올라오죠. 가을 배추가 겉잎 버팀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때 이제 보고, 눈으로 이제 보고, 색깔이라든가, 뭐, 손도라든가, 뭐, 냄새를 맡았을 때 월 특유의 냄새가 나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전부 관능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죠. 다음 중 선도가 좋은 갈치는 비늘이 밀착되어져 있잖아요. 밀착되어 있어야 되겠죠. 표면에 광택이 있고 붉은색을 띠면 된다. 붉은색 띠면 안 되겠죠. 은갈색이라 되겠고. 껍질이 벗겨지고 생선 특유 냄새가 없다. 안 되고. 손으로 눌러 탄력이 적고 내장이 나와 있다. 이건 거의 상했는 거. 아가미색이 선홍색이고 생선은 외형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양질의 어리는 아가미 색깔이 선홍 색깔이고 살이 탄력이 있어야 되고 껍질 비늘이 밀착되어 있어야 되고 눈알이 맑고 또 눈이 표면보다 약간 싱싱하게 좀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비늘에 광택이 있고 선명해야 되겠죠. 갈치 같은 경우에는 뭐 비늘은 없으니까 그 대신 흰 비늘 같은 거라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보통 좀 알레르기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가 좋다 할지라도 벗게 되고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검수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물품의 수령은 일이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서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검수 작업을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확성에. 그래서 그 주의를 해야 되고 물품이 주문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검수실은 식당과 가까워야 된다. 조금 떨어져야 되겠죠. 검수실은 가위, 칼 등 전철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 여기에서 검수실에는 이 가위, 칼 등이 아니라 전처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기는 조명이라든가 저울이라든가 이런 검수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품의 품질이 주문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격을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반품을 해야 되겠고 물품 배달 시간은 검수 담당자의 시간에 맞춰서 검수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 검수 담당자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달 시간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 검수자의 시간도 맞추지만 조리자라든가 이걸 그 영양사라든가 관리자 시간에 조금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적에 가져와서 해야 합니다. 검수 담당자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 방법이라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품 수령은 항상 어떤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물품이 주문한 것하고 맞지 않을 때는 반품한다. 이렇게 해서 59번에는 이렇게 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좋은 감자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발화된 것이 맛이 좋다. 발화되면은 솔라닌 같은 게 나서 안 되겠죠. 모양이 울퉁불퉁한 것이 좋다. 아니죠. 껍질색이 잎황색인 것이 좋다. 춥고 건조한 지방에서 나온 것이 좋다. 여기 조금 어떻게 말할까 과육이라 그럴까요? 육질이 좀 단단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 자체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껍질에 거물무늬가 많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방법으로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의 신선한 육색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선홍색이 되겠죠. 그죠? 선홍색이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옥시 헤모글로빈이 되면은 선홍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일부는 뭐 암적색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달걀 판정, 등급 판정에 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난각의 중량 표시를 기록한다. 턱나는 품질 등급에 대한 내용이다. 용기 포장에는 품질 등급만 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달걀 등급 판정할 때 알려드렸죠. 그죠? 그래서 달걀은 난각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사육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KG 4번 이래 되고 산란일자를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농장에서 사육 농장의 그 고유 코드 번호를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육 환경 번호, 그래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 환경 번호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등급은 1 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중량 규격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이렇게 나뉘게 되죠. 포장 용기에는 품질 등급, 중량 규격, 등급 판정이 표시되어 있고 이제 난각에 표시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산란일자, 생산장 고유번호,
사육 환경 번호 등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여기 품질 등급이 가장 좋은 것은 1 플러스 등급이라는 거. 1 플러스 그 다음에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흔히 실시하는 과일류의 감별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집단급식소는 주로 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향기, 광택, 촉감 등을 알아보게끔 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능검사를 해서 구입을 한다. 뭐 영양이 풍부한 거는 뭐 집단급식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거. 사과나 배 같은 과일류 구매 시 고려해야 될 건 뭐냐? 색상과 과일명, 상자 모양, 질감, 과실 중량, 상자 크기, 상자 중량, 과실 개수, 한 상자당 개수와 품종과 산지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과나 배 같은 과실은 한 상자당의 어떤 그 개수, 크기, 품종, 산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 감별에 대한 옳은 설명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좋은 우유는 유백색에서 약간 황색을 띠고 독특한 향기가 있고 비중이 물보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물속에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에 구름같이 퍼지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또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량이 물보다 가벼우면 안 되겠고, 유백색, 요 3번이 되겠네, 65번은. 그 다음 어육류 가공품 구입 시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가공품이잖아, 그죠? 그러면 양과 질을 본다, 색소를 조사한다, 맛과 향을 본다, 제조 연료를 본다, 가공 제조 과정을 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공식품은 일단 우리가 제조 가공의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구입할 때니까. 그럼 제조 연료를 먼저 보겠죠. 그래서 제품의 제조 연료, 유통기한을 얼마 되는가 보고, 그 다음에 뭐 외관을 보고 이렇게 되겠죠. 66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류를 검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육류를 검사할 때 비중, 원산지, 발주 방식, 식수, 유는, 조리후, 감량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산지 봐야 되겠죠. 미국산인지 뭐 호주산인지 국내산인지. 그래서 육류를 검사할 때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품질 등급 판정서 확인하고 육색, 등급, 부위, 지방 점유율 등으로 품질을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본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식품 감별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호박은 껍질과 육질이 연한 것이 좋다. 호박은 껍질이 연하지만 육질이 좀 치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단단한 것이 좋고 달걀은 햇빛에 비었을 때에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는 싹이 나지 않고 조직이 단단한 것이 좋다. 요거 맞겠네, 그죠? 당근은 가늘고 잘랐을 때 심이 있는 것이 좋다. 심이 없어야 되겠고. 생선 동결호를, 이제, 동결된 생선, 냉동 생선을 구입할 때 모양이 털어져서 얼어진 것도 괜찮다. 아니죠. 감자는 씨눈이 트지 말아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당근은 둥글고 살찌고 마디가 없어야 되겠고. 잘랐을 때 심이 없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6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검수할 때 발췌하는 검사법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발췌해서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발췌 검사법이라는 것은 납품된 물품 중에서 일부 시료를 이제 이렇게 채취해서 뽑아서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판정 기준과 대조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어떤 검사법으로서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에 비용, 시간을 절약할 경우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 의욕을 자극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검수 발췌법을 사용을 합니다.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검사 항목이 많을 때, 검사 시간이 별로 없을 때, 그 다음에 전부 다 반대로 다 적어놨네요. 여기는 지금 이제 69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달걀 난항개수의 크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했을 때, 난항개수는 뭡니까? 어떤 게 달걀 신선도를 나타내는 건데, 달걀 높이, 노란자의 높이 나누기 난항이 지름이죠. 노란자가 이렇게 동그라하게 있는데, 요 측면에 봐서 높이 나누기 지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달걀깨가 평판에 놓았을 때 난항개수가
높은 것이 신선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달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항상 일정량의 식품 재료를 보관해 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정량의 식품 재료를 항상 보관하는 것을 표준 재고량이라고 합니다. 혹은 기본 재고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표준 재고량. 재고 잔산 평가 중에서 하나인 후입 선출법, last in, first out, LIFO란 무엇인가? 후입 선출은 나중 들어온 것을 먼저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되어지겠죠. 재고 자산 평가를 위해서 연중에 계속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은 대개는 나중에 들어오는 물건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재고가를 낮춰서 업체가 재고 자산 가액을 낮춤으로 해서 어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고가를 낮게 책정해서 세금의 혜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온 건 먼저 써버리면 처음에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은 처음에 구매했는 물건의 그 단가가 낮으니까 결국은 재고 단가가 낮아서 세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상황에 적합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됐는데 A 산업체 급식소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업체로 재고를 인수인계해야 된다. A 업체의 영양사는 가장 최근의 구매 단가를 반영하여 간단 신속하게 재고 자산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의 그 평균 단가를 구해서 이것을 재고량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특정 기간 동안. 만약 1월에서 3월까지, 3월에서 5월까지 그 평균 단가를 구해서 이걸 재고량의 가치로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되는 물건이 먼저 출고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높게 평가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후입은 반대겠죠. 좀 전에 앞에 72번 문제 풀었을 때처럼 나중에 구입한 물건을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같은 경우에는 연중 물가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비싼 물건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거를 먼저 써버리면은 먼저 들어오는 것의 재고가가 낮아가지고 결국 재고 자산가액을 낮춰줌으로 해서 어떤 그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후입 선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최종 구매가법은 뭡니까?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최근에 구매 단가를 반영하여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바로 최종 구매 가격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실제 구매가. 단체 급식소에는 재고 회전율이 표준보다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에 식재료 낭비가 생기기 쉽다. 재고 회전율이. 그 다음에 식품이 부정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현금이 동결되므로 이익이 줄어든다. 고가로 물품을 긴급히 구매해야 한다. 종업원의 사기와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정답은 4번입니다만 여기서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표준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면은 재고가 빨리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빨리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고가로 물품을 긴급히 구매해야 되는, 필요시 없으면은 결국은 비싼 가격에서라도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그런 긴급 구매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을 표준보다 높게 잡는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다음 급식소 고추장의 재고 회전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을 때 재고 회전율은 총 사용량 나누기 평균 재고량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고추장 재고량이 20통이었는데 4월 30일 재고량이 4통이었다. 그럼 4월 한 달 동안 24통의 고추장을 사용하였다. 이래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총 사용량 얼마를 사용했? 24개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24개를 사용했고 평균 재고량이
평균 재고량이 4통이었다. 그러면은 총 사용량에다가 평균 재고량을 나눠주게 되고, 이 평균 재고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월초에 있었던 월초에 있었던 재고량, 그러니까 4월 1일에 재고량이 20통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월말 재고량이 4통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 월초 재고량 20통 플러스 월말 재고량인 4통을 더하면 24통이잖아요. 24통 나누기 2를 합니다. 요게 뭔가 하면 평균 재고량이 나와요. 그럼 평균 재고량은 결국은 지금 그래 여기 월초 재고량 20개 더하기 4개 하면은 24개가 되고, 24개 나누기 2를 하면 12개가 되는데, 요 12개를 총 사용량 24개 나누기 12개를 하면은 2개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막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 요 회전 재고율은 총 사용했는 양 나누기 평균 재고량입니다. 근데 이 평균 재고량은 뭔가 하면은 월초에 있던 재고량하고 월말에 남던 재고량을 플러스 시켜가 나누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12가 되죠. 요 12가 되는 것이 평균 재고량인데, 요 평균 재고량이 12고 총 사용량이 여기 24입니다. 그래서 총 사용량 나누기 평균 재고량, 즉 24 나누기 12를 하니까 2회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재고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사재고조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입출고 자료를 통해서 재고자산 파악이 가능하고, 어떤 시점에서건 재고자산 파악이 용이하게 한 것이 바로 영구 재고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76번에는 여기 보면은 주기적으로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실사 재고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입출고 자료를 통해서 재고자산 파악이 가능한 것은, 이거는 영구 재고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구 재고조사의 방법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창고에 어떤 그 물품이 입출고로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인데, 고가 품목에 주로 적용을 하고 수작업으로 진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단점입니다. 최근 전산 시스템으로 정확한 재고 수입 파악에도 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구 재고 조사라는 것은 물품을 출고 입고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영구 재고 조사라는 것. 급식소에서 재고 기록을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재고 기록은 바로 식품의 원가를 통제하고 재고량 파악을 통해서 정확한 구매량을 산출하고 물품 도난 및 손실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78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출고 활동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출고 활동은 물품 검수라든가 수령은 검수를 전담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품질 판정과 검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안 적어놨으니까 잘 찾아보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 퀴즈는 좀 전에 풀었는 것 중에서 그죠? 1번 2400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한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 고기, 생선, 달걀이 5회 분량입니다. 근데 아침에 1회, 점심 때 햄은 1회 분량이 몇 g이다 하는 게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건 얼마인가. 유아급식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해서 뭐 간단하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을 쪽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